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군가에게 전부를 걸고 가슴이 뛰는 그 순간을 믿었던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58살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여자입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15년 전만 해도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이 그리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 아침 꽃을 손질하며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었고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했던 삶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한마디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꽃집에서 늦게까지 주문받은 부케를 만들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에서 늦게 들어온다고 전화했죠. 저녁 8시가 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 말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혼? 왜? 무슨 일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잘못을 한 거야?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당신 잘못은 아니야. 그의 눈은 저를 피했고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사랑했던 남편 18년을 함께한 남자가 갑자기 이혼을 말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말해줘. 도대체 왜? 우리가 뭐가 부족했어? 애들 때문에라도 말해줘. 하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결국 미안해라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투, 그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하는 걸까? 다음 날 저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샤워하는 동안 몰래 그의 핸드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는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의 회사 동료들에게 넌지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좀 이상해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나요? 하지만 다들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또다시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했어. 여기 서명해.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툭 던졌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말해. 우리 애들은? 걔들은 어쩌라고? 저는 소리를 지르며 그를 붙잡았지만 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애들은 내가 책임질게. 당신은 그냥 새 삶을 살아. 그의 말은 마치 저를 완전히 지우려는 듯 단호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권태기가 아니에요. 남편 뒤에 뭔가가 있어요. 그날 밤 저는 결국 그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열었고 메시지 앱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한 여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지연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와 주고받은 수백 개의 메시지.
오빠 언제 저를 정식으로 소개할 건가요? 이혼 서류는 잘 진행되고 있어? 우리 같이 제주도로 여행 갈까?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회사에서 만난 후배였습니다. 27살 남편보다 20년 어린 여자. 메시지에는 그들이 이미 몇 개월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증거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는 남편에게 저와의 이혼을 종용하고 있었고 남편은 곧 해결할게라고 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남편, 내 아이들의 아빠가 이렇게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따졌습니다. 지연이 누구야?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나를 이렇게 배신한 거야? 남편은 처음엔 부정하려 했지만 제가 메시지를 보여주자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연이를 사랑하게 됐어. 당신과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 그의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니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아이들과의 추억, 그 모든 게 그에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걸까요? 저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지만 아이들 때문에라도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하지만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당신 같은 사람한테 맡길 수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고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안 돼. 아이들은 나한테 맡겨. 그의 말에 저는 더 화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다른 여자랑 놀아나면서 무슨 아빠 노릇을 하겠다고? 우리는 그날 밤 큰 싸움을 벌였고 결국 그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왜 안 오는지 물었지만 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회사 일로 바빠서 그래 라고 둘러댔지만 12살인 큰아들과 10살인 작은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저는 꽃집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꽃을 팔아야 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카페에서 남편과 그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쉽게 버린 남편, 그리고 그를 뺏은 여자.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저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아이들과 저, 우리만의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겠다고. 그 결심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혼 조건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요구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자신에게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그가 바람을 피운 증거를 제출하며 양육권과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확실하니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했지만 그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비난하며 당신이 날 이해하지 못했어라고 되풀이했고 저는 그 말에 점점 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몇 달간의 법정 다툼 끝에 저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얻었고 재산의 절반을 분할받았습니다. 집은 제가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고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제게 기쁨보다는 공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18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꽃집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으로 바빴고 저는 그들의 엄마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싸움들. 저는 가끔씩 혼자 꽃집 문을 닫고 조용히 울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손님들이 주문한 꽃다발을 만들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꽃은 저에게 말을 걸어주었고 그 향기는 제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꽃집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56쯤 되어 보이는 남자, 수수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생신 선물로 꽃다발을 만들고 싶다며 들어왔고 저는 평소처럼 정성껏 꽃을 골라 부케를 만들었습니다. 꽃이 정말 예쁘네요. 손길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꽃은 제게 특별한 친구들이에요. 그와의 짧은 대화는 제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후로도 가끔 꽃집에 들렀습니다. 때로는 친구에게 선물할 꽃을, 때로는 집에 장식할 작은 화분을 사러 왔죠. 그는 항상 따뜻한 말을 건넸고 저는 그와 대화하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같이 하실래요? 퇴근 후에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혼 후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었고 그 후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겠더라고요. 그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도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거나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곧 좋아하게 되었고 저는 그의 곁에서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상처받는 게 아닐까? 또다시 배신당하는 게 아닐까? 그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부드러웠지만 저는 긴장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연락한 걸까? 혹시 아이들 때문인가? 저는 조심스럽게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놀랍게도 혼자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과 애들한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배신했던 그가 이제 와서 돌아오고 싶다고? 그의 말은 제 마음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가족을 다시 꾸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롭게 시작된 지금의 삶,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는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제 마음은 갈팡질팡했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인생의 기로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연락은 제 삶에 다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 보였지만 저는 그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18년간의 결혼 생활을 배신으로 끝낸 사람인데 이제 와서 무슨 마음으로 돌아오겠다는 걸까?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좋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말해.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카페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이랑 헤어졌어. 내가 잘못했어. 그땐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과 애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더라.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저를 버리고 떠난 게 불과 3년 전이야. 그때는 지연이가 당신의 전부였잖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내가 바보였어. 지연이는 나를 이용했어. 그녀는 내 돈과 지위를 원했던 거야. 내가 이혼하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어. 그의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용당했다니? 그 여자가 남편을 속였다고? 하지만 그게 저와 아이들이 받은 상처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은 우리를 버렸어.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애들한테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내가 다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의 말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갈 나이였고 작은아들은 아직 아빠를 그리워했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을 위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맞을까? 하지만 동시에 지난 3년간의 고통과 배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하고 생각해 볼게라고만 말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전 남편의 후회,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제 삶. 꽃집에 들를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던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고 아이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말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그날 밤 저는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 아빠가 다시 오고 싶대. 어떻게 생각해? 큰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우리 버린 거 기억해. 이제 와서 왜 그래? 작은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진짜로 돌아오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어? 아이들의 반응은 제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큰아들은 분노했고 작은아들은 여전히 아빠를 그리워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엄마가 잘 생각해 볼게라고 말하며 달랬지만 속으로는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남자와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지만 저의 표정이 굳어 있는 걸 눈치챘습니다. 무슨 고민 있어요? 말해봐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전 남편의 연락, 그의 후회,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고민까지. 그는 조용히 듣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당신을 존중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그의 말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스스로를 너무 낮추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배신 때문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저는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전 남편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단호한 마음으로 그를 마주했습니다. 당신 말 잘 들었어.
하지만 나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 아이들과 나,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내가 너무 늦었나 보군.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유를 느꼈습니다. 18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그 뒤의 배신과 고통에서 벗어나 드디어 제 삶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혼 후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꽃집을 운영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빠듯했고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도 신경 써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꽃집 문을 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우리 아이들과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러던 어느 날 꽃집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전 남편의 그 여자 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전과 달리 초췌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만나고 싶었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녀를 카페로 데려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일로 온 거지?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그 사람과 헤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신 가정을 망친 게 저예요. 미안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그녀도 누군가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거야? 그때는 왜 그런 선택을 했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리석었어요. 그가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고 그가 당신과 불행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그녀의 말은 전 남편의 배신이 저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할 마음은 없었지만 그녀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알았어. 이제 그만 잊고 살아.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저는 담담하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제게 묘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전 남편과 그녀를 미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저는 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꽃집으로 돌아와 다시 꽃을 손질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꽃들은 여전히 저에게 말을 걸었고 그 향기는 제 상처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남자와의 관계를 더 깊이 이어갔습니다. 그는 아이들과도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는 함께 주말이면 근교로 여행을 가거나 집에서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제게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라며 자주 말했고 그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예상치 못한 시련을 던져줍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싸움을 벌였고 선생님은 저를 호출했습니다. 아들이 요즘 많이 불안정해 보여요.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요? 선생님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혼 후 아이들이 받은 상처가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아빠가 왜 우리를 버린 거야? 그리고 그 아저씨는 누구야? 아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아빠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 하지만 그건 아빠의 문제야. 너와 동생은 아무 잘못 없어.
그리고 그 아저씨는 엄마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야.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 우리 함께 행복해지자.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아이들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고. 그리고 그 남자에게도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나 당신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그래도 당신과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늘 곁에 있을게. 아이들도 내 가족처럼 생각해. 그의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저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아빠에 대한 분노를 풀지 못했지만 저는 매일 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작은아들은 그 남자를 점점 좋아하게 되었고 주말이면 그와 함께 공기놀이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전 남편과의 갈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전 남편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애들한테 내가 아빠라는 걸 잊게 하고 싶지 않아. 그의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했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 때문에 아이들이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좋아, 만나게 해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아이들 앞에서 절대 과거 얘기는 꺼내지 마. 그리고 그 여자랑 관련된 것도 언급하지 마. 저는 단호하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아이들과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차가운 태도를 보였지만 작은아들은 아빠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아빠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받은 상처도 깊었습니다. 만남이 끝난 후 큰아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시 우리랑 살려고 하는 거 아니지? 나는 그 아저씨가 더 좋아. 그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엄마랑은 이미 끝난 거야. 그리고 그 아저씨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어. 그 남자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녹아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보는 건 어때요? 당신과 아이들, 나까지. 우리 모두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제안은 제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설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누군가를 믿고 상처받는 게 아닐까? 저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꽃집을 확장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혼 후 재정적으로 어려웠지만 꾸준히 저축한 돈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작은 가게를 하나 더 열기로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 계획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는 가게 인테리어를 돕고 주말이면 함께 시장 조사를 다니며 저를 응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정말 존경스러워. 그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꽃집 확장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새 가게는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매출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 가게 오픈 파티를 열었고 그 남자도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당신이랑 같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아이들과 함께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걸 바랐어. 우리 함께 잘해보자. 그 후로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들과도 잘 지냈고 저는 그의 곁에서 진정한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이혼녀로 그리고 새 남자와 함께 사는 여자로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남편 버리고 새 남자랑 사네. 아이들 불쌍하다.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행복,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큰아들이 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엔 학교에서 선생님과 언쟁을 벌였고 저는 또다시 학교로 불려갔습니다. 아들이 가정환경 때문에 많이 예민해진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엄마한테 말해.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동네 애들이 엄마 욕하는 거 들었어. 아빠랑 헤어지고 새 아저씨랑 산다고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아저씨도 우리를 진심으로 아껴줘.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행복할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남자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듣더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는 게 싫다면 우리 더 당당하게 살아가자. 세상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가족을 지키자. 그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조용히 치렀습니다. 큰아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결국 저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작은아들은 그를 아빠라고 부르며 환하게 웃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혼의 아픔, 배신의 상처를 딛고 저는 드디어 새로운 가족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시련과 함께 오는 법입니다. 결혼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번엔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지연이 때문에 빚이 생겼어. 제발 도와줘.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당신 삶은 당신이 책임져. 나는 이제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살 거야.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저는 진정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꽃집을 더 키웠습니다. 새 가게는 지역에서 유명해졌고 저는 꽃꽂이 강의를 시작하며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안정감을 찾았고 큰아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매일 아침 꽃집 문을 열고 저녁이면 함께 밥을 먹으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강원도 속초로 이사했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저는 새 꽃집을 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꽃을 손질하는 일은 저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와 아이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산책하며 새로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그저 평범한 가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그때는 엄마가 새 아저씨랑 사는 게 싫었어. 하지만 지금은 알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고마워, 엄마.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를 아빠라 부르며 매일 붙어 다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전 남편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의 소식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살고 저는 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꽃집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었고 그들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그와 저는 매년 결혼기념일에 바닷가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바다를 보며 케이크를 자르고 서로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정말 행복해. 그가 말할 때마다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당신과 아이들 덕분에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아픔을 동반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때 더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저는 배신과 상처를 견뎌냈고 결국 제게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선물해 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시선이 우리를 흔들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픔 속에 계신가요? 누군가의 배신으로 상처받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에 지쳤나요? 제 이야기를 통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그 용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